예, 앞선 내용 자타공인 점박이 물범 전문가시죠.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대안 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점박이 물범이 최근 서산 가로림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점박이 물범의 국내 주요 서식지는 서해 백령도지만 이 육상에서 점박이 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이 유일하잖아요. 이 점박이 네. 물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매년 봄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찾아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예, 해마다 봄이 오면 저뿐만이 아니라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찾아왔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점박이 물범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서해의 최북단인 중국 보아이해에 라오둥만의 얼음 위에서 출산을 하고 네. 번식지 주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 따라 백령도 그리고 가로림만을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을 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봄부터 찾아와서 가을까지 있는 거죠. 네, 네. 물범은 서식지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 네, 네. 한 번 왔던 곳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데요. 네, 네. 가로림만은 다양한 먹이 자원이 풍족하고 해안가랑 떨어져 있는 모래톱에서 휴식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점박이 물범이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저희가 4월 12일에 첫 조사를 하였는데 네, 네. 변함없이 찾아오는 점박이 물범 4마리를 조호할 수 있었고요. 네, 네. 참여자들 모두 반갑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 4월에도 조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점박이 물범을 만나고 오신 건데 4월하고 네. 비교했을 때 그러면 좀 개체 수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점박이 물범 조사는 네.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네. 2020년도에 시민조사단을 꾸렸고요.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시민조사단 활동은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출현하는 시기인 4월부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시기인 10월까지 매월 한 번씩 진행을 해요. 네, 네. 쌍안경하고 카메라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물범의 출현과 개체수 파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조사가 진행될수록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분변을 채집해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기도 해서 네. 물범이 가로림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래에는 우도나 소우도, 인근에 있는 분점도 등 주변 탐문 조사도 병행하고 있어서 주변 지역의 생태 현황 조사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상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육상에서 관찰도 하시고 배를 타고 나가셔서 현지 관찰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누적해서 그동안 조사 기록을 살펴보면 네, 네. 4월과 5월에는 3마리나 4마리 정도가 관찰되다가 네, 네. 7월과 8월에는 10마리에서 12개체까지 관찰이 되었었고요. 네, 네. 10월이 되면 5개체나 6개체 정도 관찰되는 이런 패턴이 약간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정기조사 외에 2차례 더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4월 12일에는 4개체였다가 네, 네. 4월 22일에는 그리고 또 5월 10일에 5개체가 관찰되었고 네, 네. 5월 31일에는 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4월부터 3마리가 늘 함께 다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네, 네. 행동 패턴을 고려했을 때 네. 2마리는 부부고 1마리는 어린 개체로 물범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박이 물범 가족 상상만 해도 좀 뭐랄까요? 가슴이 좀 훈훈해지는데 이게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저희 나라 그 점박이 물범의 주 서식지는 서해 백령도잖아요. 이 네. 백령도에 온 물범들이 가로림만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국에서 아예 가로림만 쪽으로 출발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조사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좀 더 네. 전문가분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네. 알기로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까지 조사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사가 예. 예,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과제가 되겠군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양생태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쯤에 뭐 결과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로림만은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에서 오랜 갈등을 겪었던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갯벌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지요. 네, 네. 그리고 전박이 물범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했던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뭐니 해도 해양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의 방향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체계적인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 보호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네.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조사 진행과 그리고 만조시 모래톱이 물에 잠겨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네.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은 간조시에 드러난 모래톱에 주로 쉬는데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모래톱에 드러나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어서 성체의 경우를 보면 몸 주위에 초록 이끼 같은 것이 두드러지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조시에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인공쉼터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한 해양환경과 전박이 물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향후 전박이 물범 학교나 물범 안내자 육성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장이었습니다.